안녕하세요. 선박 종합 설계 수업이고요. 이번에 할 거는 앞에서 그 일반적인 VLCC들의 치수들을 확인을 했잖아요. 저기 그 엔진 메이커에서 제공을 했던 선박 치수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목표로 주어진 319K VLCC에 설계를 한다면은 뭐 배 길이는 얼마인지 아니면 폭은 얼마인지 뭐 또 뭐 있죠? 경화 중량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추정을 하는 과정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선박 설계 컨테스트에서는 지금 일정상 4월인가? 4월 중에 참조선이라는 걸 줘요. 그 우리가 수업 때 한번 보여줬었죠. 참조선 데이터를 줘서 이 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 설계해야 되는 배 사이즈나 뭐 생긴 거나 등등을 설계를 시작을 해라. 그렇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배를 줍니다. 근데 뭐 그거를 4월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미리 해야지. 그래서 아직 참조 호선은 없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설계를 추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이번 수업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참조 호선 자료는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 배보다 좀 작은 배를 주거든요. 정확히 똑같은 배는 안 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19K라고 하면은 한 300K나 아니면 250K 같이 조금 작은 배를 줘서 우리가 배를 크기를 좀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수업에서 좀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이제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 거는 선박 설계 컨테스트나 아니면 우리 수업을 위해서 설계해야 되는 거는 VLCC라고 했고 뭐 대충 DWT 기준으로 그러니까 데드웨이트 톤이라고 해서 실을 수 있는 화물량 기준으로 정확히 그 기름만 실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화물들도 운항을 하려면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다 해서 320 아니지 319지 319K라고 하는 건 곱하기 1000이니까 31만 9천 톤의 짐을 실는 배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VLCC를 찾아보면은 DWT 300K하고 320K가 구하기 쉽습니다. 뭐 정확히 30000하고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뭐 설계하다 보면 좀 못 맞출 수도 있죠. 배가 지금 화물이 30만 톤이 들어가는 배인데 뭐한 1000톤 정도 틀릴 수도 있잖아요.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게요. 어쨌든 300K하고 320K짜리 배에 대한 자료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든 선형 자료고 뭐고 그런 거가 주어지진 않아요. 그건 이제 조선소에서도 자기네들 설계 역량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선주 입장에서도 굳이 우리 배가 이렇게 생겼다 다 공개는 안 하는데 그래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자료가 좀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319K짜리 VLCC를 만든다면은 어떤 치수를 적용을 할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는 과정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320K나 319K나 뭐 비슷하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320K 위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320K짜리를 바로 찾아서 그거를 반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참조선이 나오면은 제가 뭐 딱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참조선이 아마 30만 DWT 30만짜리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319만 톤짜리를 설계하는 과정이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종합설계든 아니면은 종합설계 수업이든 컨테스트든 그냥 300 저기 참조선 우리는 무시했고요. 그냥 320K짜리 배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가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300K에서 319로 가는 과정을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19K VLCC에 대해서 주요 요목을 선정을 할 거고요. 뭐 길이, 폭, 아니면 흘수 중요하겠죠. 흘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그 어떤 배 크기랑은 상관없지만 동력, SMCR이라서 엔진이 뭐 들어갈지 물론 저번 시간 자료에서 엔진 뭐 들어갈지 정했죠. 근데 그
실제 엔진 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실제 있는 배들 기준으로 좀 더 조사해보면 더 명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경하 중량. 경하 중량은 정확히 얼마인지는 이제 우리가 실제 배를 찾아보면서 대충 추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치수를 구해서 뭐 있는 배를 찾든 아니면은 좀 작은 300K에서 319K로 확장을 했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얻어낸 배 치수가 믿을만하다. 이걸로 설계를 해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설계의 시작점을 찍어야 되겠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그 저번 수업 때, 저저번 수업인가? 그때 디자인 스파이럴이라고 해서 처음에 배 치수를 정하고요. 오늘 할 거죠. 그 다음에 선형을 그리겠죠. 선형을 그리면은 그거 가지고 복원성 아니면은 배수량 뭐 이거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복원성 나온 배에 대해서 저항, 추진 이거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복원성 된 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에 뭐 내부 배치할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감도 스파이럴이니까 조금 더 나아진 설계 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그 참조 우선 자료 나오기 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싹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4월 초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실제 나온 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디자인 스파이럴의 오늘은 첫 단계죠. 첫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 만재 배수량을 계산을 해야 돼요. 목표하는 만재 배수량은 얼마다. 만재 배수량이라는 거는 짐을 실을 무게 더하기 LWT, 배의 무게 하면은 전체 배의 무게잖아요. 이거가 바닷물에 잠겼을 때, 얘가 바닷물에 잠겼을 때 밀도로 나눠주면은 배수량이 나오겠죠? 그 배수량이 만재 배수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만재 배수량을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이 만재 배수량은 설계가 가다 보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경화 중량을 한 44,000톤 정도로 추정을 했다고 쳐요.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44,000톤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를 다 설계하고 거기 들어가 철판이랑 뭐 온갖 엔진이랑 자재들 다 계산을 해보니까 46,000톤이 나왔네? 그럼 2,000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배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만재 배수량에 2,000톤 더해줘야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만재 배수량 2,000톤 더해주면 흘수가 바뀌든 선형을 조금 더 뚱뚱하게 해서 배수량을 맞춰주든 그렇게 계속 수정을 돼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방향은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문헌들을 사이버 캠퍼스에도 올려놨고 아니면은 직접 찾아봐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파일인데 2012년도에 저기 덴마크 테크니컬 유니버시티에서 쓴 보고서인데 여기 뭐냐면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배들 설계 데이터들을 가지고 탱커랑 벌크 운반선의 주요한 치수, 우리가 요목이라고 하는 치수들을 추정을 했어요.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추세선, 우리가 회귀 분석이란 말 많이 하는데 영어로는 리그레션. 여러분들 엑셀 써보면은 거기에서 추세선 긋잖아요. 그거예요. 추세선을 구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한번 보게요. 배 크기별로 쪼갰고요. VLCC가 있습니다. 25만에서 30만 DWT를 가진 배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DWT가 정해지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LPP 요 식으로 계산하면은 대충 나온다. 기존에 있던 배들을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정도 값을 갖는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는 319K인데 뭐 어차피 수식 있으니까 아무거나 다 넣어보면 되잖아요. 300K도 해보고 320K도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치수가 이 정도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요런 식의 회귀 분석을 했잖아요. 회귀 분석을 하면은 기존에 있던 배들 기준으로 하거든요. 당연하잖아요. 이미 있는 데이터들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옛날 트렌드를 반영하게 됩니다. 지금
정확히 이 보고서에서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배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012년에 썼으니까 적어도 그 전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배는 뭐 조금 지금보단 설계가 덜 빡빡했을 수도 있으니 EEDI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옛날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거를 찾아야지 그냥 여기서 나왔다고 이거 숫자로 바로 써야죠 라고 하면은 좋은 배가 절대 안 나오겠죠. 다른 배들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비교할 게 없더라도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비교할 만한 게 그래도 억지로 찾아야 된다. 저기 인터넷에서 주로 자료 찾습니다. 저도 사실 배 자체에 대한 그런 자료는 되게 정확한 자료는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꾸역꾸역 모아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DWT 32만 톤짜리 배가 있고요. 뭐 자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긁어왔습니다. 이 정도 된대요. 속도는 아마 여기서 믿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14.5노트 쓸 건데 이것도 실제 운항 속도거든요. 근데 이 정도 속도가 배가 유조선 이 정도 속도가 나오려면은 이거는 실제 운항이 아니라 시운전이라고 해서 바다 잔잔할 때 최고 속도 냈을 때예요. 이거는 실제 다니는 속도고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대개 치수는 이 정도 나온다 라고 되어 있네요. LWT가 중요하죠. 47,000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32만 K짜리가 아까 앞에서 추정한 거 보세요. 32만 K짜리가 46,000톤 정도니까 추세는 비슷한 거죠. 47,000이나 46,000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배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웹사이트 두 군데에서 뭐 이것저것 자료들이 있어서 우리 수업 자료에 참고는 했는데 그거 말고 더 찾아볼 수 있으면은 찾아보시는 거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찾은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쉽 브로커 이유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배 중개하는 거, 그러니까 이 뭐 중고차 파는 것 같이 중고차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저기 여러분들 혹시 용달 같은 거 불러보면 용달 중개해 주는 데 있거든요. 어디에 거기 전화해가지고 제가 오늘 대전에서 서울까지 뭐 1톤 트럭 한 대에다가 뭐 해줘 필요한데요라고 하면 이제 1톤 트럭들 수배해서 찾아주고 뭐 그런데 스케일이 한 30만 배 정도 클 뿐이죠. 그런 데에서 그럼 우리가 뭐 아니면 중고차 파는 데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우리가 이런 배가 있다라고 좀 데이터들이 써져 있겠죠. 그다음에 밑에 것도 같은 거 비슷한 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배가 있다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발췌를 해왔고요. 한번 봅시다. 여기 아큘라라는 배가 있는데 320K짜리 VLCC래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여기 오른쪽 표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LBP, 우리가 좋아하는 LBP가 있네요. 그 다음에 형폭, 형깊이, 형흘수 다 있죠? 우리 배웠던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보드, 건연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다라고는 알려줬죠. 계산하는 법은 아직 안 배웠고 프리보드 더하기 썸머 드래프트를 하면은 그게 뎁스가 나와야 되죠. 숫자는 거의 맞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배수량이 있습니다. 배수량은 보면 MT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메트릭 톤이거든요. 뭔 소리냐 미터법으로 쓴 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1000kg. 수업 때 롱톤 쇼톤 얘기했죠.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MT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톤입니다. 그래서 36만 4천 톤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36만 4천 톤이고 이거 배가 320K인데 정확히 또 320K는 아니거든요. 319.330이에요. 숫자가.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저기 배수량이 지금 톤으로 나왔으니까 물 밀도 고려 안 해도 되겠죠? 원래는 배수량은 부피로 나오기 때문에 부피 곱하기 물 밀도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실제 배의 무게가 나오고 질량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DWT를 빼주면은 그게 우리가 원하는 LWT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질량 자체로 메트릭 톤으로 나왔으니까 굳이 그거 신경 안 써도 되죠. 어쨌든 배수량에서 중량으로 나온 배수량에서 이거 빼주면은 44720 톤이 LWT가 된다는 거고, 진짜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 밑에 그 LWT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배가 없네요. 없어도 계산은 된 거죠. 네. 그래서 44720 톤이라고 써놨습니다. 320K고 44720이면 아까 앞에서 봤던 배 어때요? 아까 한 47,000? 그 정도 불렀잖아요. 좀 더 가벼운 거죠. 같은 DWT인데 이렇게 배마다 좀 편차가 있어요. LWT는 아마 설계를 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들어간 재료가 좀 들어간 철이 좀 더 가볍고 단단한 걸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이유는 있겠죠. 요새 많이 쓰는 거에 고장력강이라고 해서 장력이 스트렝스라고 보면 되거든요. 하이겠죠. 하이 스트렝스, 하이 텐사일인가? 모르겠다. 아마 구조 설계에서 할 건 하이 텐자일 같아. 그래서 이게 좀 더 그 튼튼한 그런 철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럼 걔는 좀 튼튼하니까 철판을 적게 써도 돼요. 그래서 배에 따라 다른데 뭐 한 몇 퍼센트 정도, 5에서 한 10% 정도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고장력강을 많이 쓰면은 배 무게를 가볍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VLCC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LWT에서 DWT가 아니라 LWT에서 5에서 10% 줄이는 게 지금 아까 계산한 정도잖아요. 아닌가? 47,000톤. LWT 47,000톤에서 LWT 44,000톤 차이 해봐야 사실 전체 배무게에서는 1% 내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심각하게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우선은. 이런 배 말고 화물은 가벼운데 배 자체가 무거운, 배 자체 LWT 비중이 큰 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객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거. 그런 애들은 LWT 줄이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아까 47,000이나 44,000이나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밑에는 그 배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인데 좀 더 설명은 해볼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꼭 치수나 LWT가 아니더라도 알아두실 필요는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TK라고 하는 게 탱크예요. 탱크 몇 개가 있는데 슬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슬롭 탱크는 원래는 짐을 실는 게 메인 목적은 아니고 뭐였더라? 저기 화물칸이 기름이 차잖아요. 원유를 운반하면은 그 기름 운반한 탱크, 말 그대로 지금 나온 탱크죠. 그 탱크 안을 씻어낸 물이 들어간대나? 하여튼 그래서 별도로 치는데 대개 슬롭 탱크가 2개예요. 그럼 걔 빼면 몇 개예요? 15개죠. 탱크는 실제로 짐 옮긴 탱크는 15개고, 배를 위에서 보면은 우리 GA 나중에 그릴 건데, 유조선은 탱크를 어떻게 쪼개냐면은 우리가 2020년에 했던 아프라막스 같은 거는, 아프라막스는 가운데를 나누고 옆에다 이렇게 탱크를 쪼개갖고 배치하거든요. 이중선체 고려를 해야겠지. 이중선체 놓고 이렇게. 그래서 안쪽에 탱크를 배치를 하고 이중선체 놓고 바깥인데, 우리는 VLCC잖아요. VLCC에 대한 규정은 조금, 그러니까 VLCC 급으로 탱크를 배치하려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안에 줄이 2개가 가야 돼요. 칸막이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죠? 센터 탱크가 5개, 앞에서부터 셀게요. 1, 2, 3, 4, 5. 그 다음에 윙 탱크는 뭐겠어요? 옆에 있는 애겠죠? 윙 하나, 되게 뭐 레프트 라이트로 포트 스타보드로 합시다. 우리 뭐 그렇게 해왔으니 좌연에 포트 1, 포트 2, 포트 3 뭐 등등 했겠죠. 여긴 스타보드 2, 3 점점. 그래서 합쳐서 15개고 슬롭 탱크가 여기쯤 올 거예요. GA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17개의 탱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읽을 수 있겠죠. 이런 거 보면은. 그 다음에 밑에 탱크 캐퍼시티는 탱크에 그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부피? 그러니까 우리가 탱크 쪽에 17개 전체 부피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유는 물보단 가벼우니까 저기에다가 뭐 원유 비중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0.8몇 되지 않을까? 원유 비중이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값이 좀 오락가락하네요. 뭐 그냥 대충 한 0.85라고 해볼까? 0.85라고 봅시다. 그럼 0.85에다가 저기 탱크 용량 곱해주면 되죠. 곱하기 0.85. 이제 원유를 가득 채웠을 때 무게가 얼마나 가냐? 그러면은 한 30만 톤이나 나간다고? 그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32만 톤짜리 배잖아요. 짐을 32만 톤 실는데 원유 무게는 30만 톤이에요. 그럼 나머지 2만 톤은 뭐 나머지 다른 거겠죠. 배 자체의 연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 평형수 조금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들. 그 정도가 남는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좋은 게 왜 98%냐? 100%를 못 채워요. 연료 그 원유 탱크는. 자동차는 100% 채우나? 잘 모르겠는데 안에 이렇게 원유를 채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얘가 가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증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유는 물처럼 막 그렇게 딱 단일의 물질이 아니니까 여러 개 그 석유 뭐 등등이 섞여 있으니까 얘가 그냥 두면 안에서 가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예 공간이 없이 빡빡하게 채워버리면 가스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압력이 막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2%는 탱크의 2%는 비워두게 해서 계산을 해요. 그게 이제 카고 캐퍼시티가 나오죠. 시간이 벌써 20분이 넘어가는데 딱 이번 페이지까지 하고 아닌가? 자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